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RCA 분석 방법 및 관리 자료들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QA 엔지니어링에서 말하는 근본 원인 분석 RCA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눈앞의 버그를 잡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네, 같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RCA는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활동이라는 점이에요. 시스템 전체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터졌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데 왜 이걸 미리 못 잡았지? 이걸 묻게 만든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미리 발견하지 못한 이유라. 그렇죠. 그게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나 프로세스의 허점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RCA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료를 보면 뭐 비용 절감, 시간 절약, 품질 향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런 직접적인 효과도 물론 크고요.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건 이게 기술 문제를 넘어서 조직 문화까지 건드린다는 점이었어요. 조직 문화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RCA는 누가 잘못했어 이걸 찾는 게 아니거든요. 아, 책임자 식출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지 이걸 시스템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거기서 배우려는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실패로부터 배우는 문화. 정말 이상적이네요. 예를 들어서 분석해보니 계속 요구사항이 애매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건 개발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 단계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직 전체의 프로세스 개선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실제로 RCA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5와이즈 기법이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오 와이즈.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죠. 왜? 라고 5번 묻는 거 맞죠? 네. 문제 현상을 두고 계속 왜 파고드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소프트웨어 충돌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충돌했지? 코딩 오류 때문에? 왜 오류가 있었지? 테스트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파고들다 보면 마지막에는 프로젝트 마감 압박 때문에 테스트할 시간이 없었구나.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야, 정말 문제의 뿌리까지 파고드는 느낌인데요. 네. 근데 이게 모든 문제에 다 통하는 맞는 키는 아니에요. 좀 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자료에서는 PC본 다이어그램을 추천하더라고요.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죠. 아, 그 생선 뼈 모양처럼 생긴 거요? 네, 맞아요. 문제 현상, 생선 머리를 딱 놓고 사람, 프로세스, 기술, 환경 같은 여러 카테고리, 뼈대에서 가능한 원인들을 막 펼쳐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정리하기 좋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써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출시 후에 자꾸 긴급 패치를 하게 된다 같은 좀 복합적인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단순히 개발자가 실수했네가 아니라 뭐 요구사항 변경이 잦았나, 테스트 환경이 부실했나, 배포 프로세스에 문제는 없었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료에는 뭐 결함트리 분석, FTA나 파레토 분석 같은 다른 기법들도 소개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도구를 잘 선택하는 거겠죠. 네. 도구는 다양하지만 결국 어떤 도구를 쓰든 중요한 건 그 과정, 접근 방식일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RCA 프로세스의 핵심 단계를 보면요. 첫째는 당연히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고요. 둘째는 관련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모으는 겁니다.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군요. 네, 감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가능한 원인들을 막 브레인스토밍하고 분석하는 단계. 넷째가 이제 진짜 근본 원인을 딱 밝혀내는 거고요. 아,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 끝난 건가요?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원인 분석까지는 잘 하거든요. 근데요. 근데 5번째 단계, 그러니까 찾아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정 및 예방 조치, 즉 CAPA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 그리고 그 효과를 반드시 추적하고 검증하는 것,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실행과 검증. 결국 이게 실제 변화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많은 조직이 이 CAPA 실행과 추적 단계에서 좀 약해서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RCA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결함 해결 도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전체를 되돌아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게 만드는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렌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QA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실 지속적인 개선을 원하는 모든 팀이나 조직에게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대요. 혹시 여러분 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골치 아픈 문제, 꼭 기술적인 버그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 소통이 자꾸 꼬인다거나 특정 업무에서 계속 병목 현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런 문제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RCA 원칙, 5Whys나 PC번 다이어그램 같은 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어쩌면 우리 팀의 시스템이나 문화 속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어떤 구체적인 KAPA를 시도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